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3일 오전 10시 53분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공조수사본부는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에게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지만은 박 경호처장은 대통령 경호법상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밝혀가지고 관저 안으로 들어간 공수처 측 사람들하고 경호처 사람들이 대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위해 대통령 관저에 투입된 공수처 수사관들과 경찰 소속의 형사들은 관저 건물 앞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따르면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투입된 수사관들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에 진입한 후 경호처 직원 및 군부대와 대치했는데 1시간 정도 지나가지고 이 체포조라는 말이 나옵니다. 대통령 체포조가 저 짓을 뚫고 오전 10시쯤 윤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지만은 경호처 측이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관저 진입을 막아서면서 또다시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윤석열 대통령 측 입장은 이렇습니다.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 오전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영장에 대한 이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불법적인 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집행 과정의 위법 상황에 대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 그러니까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불법이라고 스스로 규정을 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추가로 입장문을 내고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해 발부한 영장은 위헌 불법 영장이라고 거듭 강조를 하고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는 위법이다. 영장 발부는 위헌 위법적 행위로 원천 무효에 해당하기에 이를 집행하는 것은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 위헌 위법적 영장을 공수처가 집행하고 이에 경찰이 협조했다면 공수처와 경찰은 형법 제124조 불법 체포죄의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영장을 집행해 확보한 증거는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해 증언 능력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공수처와 경찰은 독직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죄를 자행한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형사소송법 111조 적용 예외 문제도 입장문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는 체포영장에 영장 전담 판사가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예외로 한다고 명시했다고 해서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인가? 라는 경찰청 블라인드 게시판의 글을 인용하면서 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서울 서부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영장 발부로 법률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입법을 하여 위헌적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는 헌법 제40조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이 밖에도 윤 변호사는 공수처의 판사 쇼핑 논란을 언급하며 체포영장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 관할은 서울중앙지방
법원임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서울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한 정계선 헌법재판관과 마은혁 후보자가 모두 서울 서부지법에 근무했다고도 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데 오전 6시 13분 공수처 청사를 출발해 7시 18분쯤 관저에 도착했습니다. 관저 앞에 주차된 미니버스에 의해 진입이 30여 분간 막혔던 공수처 체포팀은 오전 8시 3분쯤 관저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관저 내부로 진입한 공수처 수사관들과 경찰 소속의 형사들은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과 다시 대치하다가 그 저지선을 뚫고 이제 그 관저 대통령이 살고 있는 건물 앞에 갔는데 거기서 경호처장이 나와서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또 대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과연 영장 집행이 가능하느냐? 즉 윤석열 대통령을 데리고 저 공수처로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예측이 어렵습니다. 지금 진입한 경찰 병력이 그냥 밀고 관저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대통령이 끌어내는 그런 상황은 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이의신청을 지금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의신청을 접수시켰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는데 법원이 이 영장 발부의 불법성에 대한 어떤 판단, 불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기다리는 게 뭐 술리는 술리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이라는 초유의 일이고 세계적으로도 아주 유례가 드문 이 사안에 대해서 조금 숨을 돌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처음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무도한 비상계엄은 이것은 탄핵 절차를 통해서 심판하거나 본인이 하야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가장 소모적 이 정쟁을 줄이는 방법이다라고 일관되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무안공항에서 179명이 죽는 대사고가 난 다음날 국가가 애도기간인데 체포영장 청구를 했다? 그것도 조금 이게 뭔가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 이런 큰 수사의 경험이 없는 공수처가 공명심을 가지고 덤벼드는 것 아니냐 하는 것도 제가 비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으면은 대통령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은 그 체포영장에 협조하는 자세를 취하는 게 옳은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필요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영장에 판사가 법 예외, 이 법은 예외다, 예외로 한다 라고 해가지고 경호처가 체포와 수색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의 무효를 선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무효. 이게 지금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 절차를 통해서 푸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영장 청구 내용, 그리고 영장 발부 내용을 두고 윤 대통령 측이 이의를 법원에 제기했으니까 법원의 판단이 빨리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원의 판단이 빨리 나온다고 서두를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도망갈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수사가 꼬이기 시작한 것은 출국 금지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아니, 현직 대통령이 경호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외국으로 갑니까? 근데 그 출국 금지령을 내린 것은 그게 바로 과잉 수사고, 이 과잉 수사는 공명실물 다투는 경찰, 검찰, 공수처가 다투다가 보니까 이게 또 솔직히 말해서 이 수사가 뒤죽박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틈을 딱 발견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렇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탄핵 절차가 한 2, 3개월 걸릴 겁니다. 그걸 기다려가지고 그 다음에 수사를 하는 게 순서상으로는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처음부터 그런 주장을 해왔는데 너무나 수사가 급하게 진행되고 윤석열 대통령 부하들이 줄줄이 구속되어 버리니까 그 수사의 논리상은 윤석열 대통령 직접 수사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 구조가 있었어요. 지난 12월 3일의 계엄 선포는 아니면 말고식 또는 병정놀이식으로 시작돼서 끝나고 말았습니다. 허무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총 한 방 쏜 적이 없고 한 사람도 불법적으로 구금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회가 계엄 해제를 결의하자 즉각 윤석열 대통령이 그것을 받아서 계엄 해제를 했습니다. 하나의 해프닝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군대를 동원했다는, 그것도 한 4,800명 되는 군대를 동원했다는 이 점은 엄중하죠. 이 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만은 너무 서둘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런 정의 구현은 어떤 경우에는 steady and slow가 제일 좋을 수가 있습니다. 이 대상이 대통령이고 적용된 혐의가 내란죄라는 엄청난 겁니다. 그러면은 빈틈없이 그러나 확실하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벌써 3번째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1995년, 6년에 걸쳐서 있었던 전두환, 노태우 구속, 이른바 역사 바로 세우기, 12.12 사건부터 5.18 광주 사태까지 이걸 법정에서 다투는 과정에서 있었던 어떤 수사의 바람, 거기서 무리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서 17년에 거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수사, 그리고 그게 연동돼 가지고 이명박 대통령까지 구속하는 이 거친 바람, 그리고 이번에 3번째입니다. 이런 사태가 있으면은 반드시 과잉 수사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과잉 수사라는 것은 인권을 무시하는 거죠. 바로 그 과잉 수사의 칼을 잡았던 사람이 당시 윤석열 특검 주임검사, 그 뒤에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검찰총장 아니었습니까? 그 수사의, 적폐수사의 광풍을 일으켰던 사람이 지금 수사의 칼끝 앞에 놓여 있습니다. 또 특검 수사를 지휘했던 박영수 특검은 부패 혐의로 지금 단죄 받는 중입니다. 이게 역사가 어떤 식으로, 한국에서 역사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선관위 직원들, 그 다음에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요인들을 잡아가두고 하는 것을 위해서 군대를 동원했다는 것은, 이것은 변명이 불가능한 범죄, 중범죄 혐의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더라도, 아니, 그렇기 때문에 수사는 더 엄정하고 공정해야 되고,
이것은 역사의 기록으로 남겼을 때 후세에도 이 수사가 참 잘 되었구나. 여론에 흔들리지 않았구나. 권력이 흔들리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역사를 향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되지 않고 뭔가 좀 지저분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